어머어머 이거 너무 오랜만인 거 아니에요? 길고 길었던 겨울을 보내고 또 방학도 보내고 새해를 맞아서 또 새봄을 맞이했다가 오랜만에 찾아온 우주새입니다. 우주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엄마들의 수다 보름입니다. 오늘은 오프닝이 따로 필요 없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리웠어요. 또 보고 싶었어요. 우주새 언제 업로드 되나 기다리셨죠? 저도 대본 쓰고 싶어서 가끔 손가락이 근질근질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수다. 저는 에너지 윤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보고 싶었어요. 주선아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저는 수순아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 더 반갑네요. 네. 노래 듣고 올게요. 네. 꼭 듣고 오셨어요. 제목처럼 정말 시간이 금방 지나갔죠? 김현우의 거짓말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60평생 살아오시면서 쏜살처럼 정말 빨랐던 시간은 언제냐고 제가 물은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 낳고 키우던 20대와 30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늦둥이가 있어요. 저보다 7살인 동생. 그래서 30대까지 자녀를 키우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살아보니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아이 낳고 키운 30대가 거짓말처럼 지나갔으니까 말이에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2학년 딸들이 준비물로 어릴 적 사진 몇 장을 가져갔는데 그 사진들을 보는데 이제 아이들도 그 시절을 그리워할 정도로 훌쩍 커버렸어요. 남는 건 진짜 사진뿐이라는데 더 많이 찍어둘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세월이 몇십 년이 흘러도 사진을 보고 있으면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죠. 사진이 있어서 옛일을 추억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렇죠? 그쵸. 맞아요. 사진. 저도 가끔 애들 재우고 나서 애들 어릴 때 사진 이렇게 보면은 그때가 막 그리워지고 다시 생각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아들 학교 입학했어요. 그쵸, 네. 정말 첫 아이잖아요. 첫째. 그래서 막 걱정도 많이 입학식 하고. 했죠? 했죠. 안 울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우는 엄마들 많던가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네, 안 계셨어요. 울면 튈 뻔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기 보내고 친구들이랑 특히 또래 관계 형성을 잘 할 수 있을까 가장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진짜 아이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적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어요. 보름 BJ님도 아들 이번에 네. 입학했죠. 네, 저희 막내도 입학했죠. 네. 입학식 날 강당을 들어가면서 갑자기 신발을 벗는데 막 이런 소리 내면서 하하 이렇게. 왜 떨린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결코 떠는 애가 아니거든요. 뭘 할 때 그러게요. 되게 용감하고 이러는데 의외였어요. 유치원 때도 자주 이용했던 그 똑같은 장소에서 입학식이 열렸는데 이제 학교라고 하니까 조금 긴장이 됐던가 봐요. 그리고 나 이제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 안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찝찝하다. 확실히 확 줄었어요.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들이 고만해서 귀엽고 예쁘겠네요. 애들 한글은 떼고 학교 갔나요? 옛날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네. 그쵸. 저희가 클 때, 저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학교 들어가서 가나다를 배웠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는 가나다를 학교 가서 배운다고 하면은 약간 늦은 감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맞아요, 현실이더라고요. 네. 한글은 저도 조금 늦게 알고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무려 몇 년이야. 불과 한 작년, 재작년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첫째 아이들이 쌍둥이가 2학년이 되고 두 번째도 막내 아들이 1학년을 겪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1학년을 두 번째 겪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좀 결론이 서요. 한글은요. 만약에 4살, 5살 이때 뗀다라고 하면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7살 때도 한글을 모른 채로 학교에 보내는 건 아이가 조금 많이 힘들어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제가 도서관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한글을 아예 모르는 아들은 책을 떠들러도 안 보고 보자고 해도 저한테 안 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탐색하면서만 놀더라고요. 근데 글을 제일 능숙하게 잘 읽고 있던 좀 빨리 한글을 뗐던 그나마 그 우리 첫째는 가장 끈질기게 오랫동안 앉아서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검색해서 찾아서 읽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한 글자씩 읽다 보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읽는 건 오랫동안 못 했고요.
그래서 한글을 사실 일찍 되면 창의력이 빨리 떨어진다는 말 때문에 나는 우리 애들을 창의적으로 키울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많이 내버려 뒀었는데 아이가 또 좋아했다면 뭐 이 얘기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아이가 좀 어리거나 뭐 그런 영유아를 둔 엄마들도 있을 텐데 애가 한글에 관심이 있기 시작하면 그걸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막 적극적으로 일찍부터 할 필요는 없고 그 가장 좋은 시기는 아이가 한글에 관심이 있을 때고 한글에 관심이 저희 아들처럼 학교 갈 때까지도 계속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그렇죠. 국어는 들어가자마자 알려준다고 하지만 수학 교과서 보셨어요? 네, 봤죠. 다 이야기예요. 줄글로 돼 있어요. 수학 교과서가. 그래서 조금 준비는 했는데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알아야 수학 문제를 읽을 수가 있으니까 한글은 어느 정도는 조금 해놓고 가는 게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보내는 입장에서도 아이도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그렇죠. 우리 우주새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리 작년 초겨울에 마지막으로 녹음하고 이제 겨울을 보내고 지금 봄을 보내고 지금 이렇게 만났는데 그동안 혹시 뭐 별거 없으셨어요? 특별한 일 겪으셨다거나 어디 여행 가셨다거나. 그동안 겨울에 진짜 많이 놀러 다녔죠. 아이들이랑. 왜냐면 겨울인데도. 학교 가기 전이니까 추억 만들기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3월에 아이 입학하고 나서 학교 적응 잘 시키고 주말에 여전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집보단 밖이 좋으니까요. 육아할 때. 그렇죠. 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제가 전북 투어 패스 네, 저도 그거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김제 벽골지에 갔다가 네네네네.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조금 그래요, 뭔가 복잡해 맞아요. 보여서 저도 들어는 봤는데 제대로 이용해 본 건 이번엔 처음이었거든요. 어디서 이용했어요? 저 김제를 다녀왔는데 아이랑 이제 주말에 승마를 배우러 다녀요. 그래서 오전에 갔다가 오후 시간이 너무 비길래 김제에 휘개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휴게팜? 휘개팜인데 가보고 싶었는데 검색해 보다가 투어 패스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24시간권, 그러니까 1인당 성인, 소인, 청소년 모두 다 5,900원 동일한 가격인데 다 똑같이. 휘개팜을 갔더니 1인당 음료 하나를 무료로 줘요. 근데 거기 가면 뭐 한라봉 에이드라든지 오렌지, 차 뭐 한 딸기 잔. 라떼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휴게팜 안에서 애기들 막 물고기 밥도 주고 굉장히 재밌게 그러니까 농장 체험 같은 것도 해보고 그래서 놀다가 벽골제를 갔어요. 자, 5,900원. 네, 휴게팜에 썼죠. 휴게팜 썼잖아요. 벽골제 입장료 무료 모두 다. 그다음에 벽골제 안에서 체험을 1인당 3가지씩 할 수 있어요. 체험을. 체험이 있어요 거기? 체험이 있더라고요. 뭐 만들기 막 이런 거. 만들기 애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맞아 있었어요. 맞아 저도 그래서 하나 목공 했었어요. 체험, 뭐 지푸라기를 이용한 뭐 만들기 공예 체험,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무튼 1인당 3개씩 할 수 있어요. 괜찮다. 너무 괜찮죠. 그 벽골제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그네 막 1시간 타고 너무 재밌게 놀고 나왔어요. 그리고 김제에 미즈노시 트리하우스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저는 휴게팜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미즈노시 이렇게 가까운 곳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줘요. 미즈. 잘 들어보세요. 미즈노시 트리하우스인데 트리하우스. 제가 한 10년 전에 TV에서 봤었어요. TV에서 봤었는데 뭐 하는데요? 나무 위에 집이 있어요. 나무 위에 집이 있다고요?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요? 아이들 너무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신기할 것 나무 같다. 위에 진짜 집이 있다니까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그 오두막 생각난다. 맞아요. 가수원에서. 진짜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소품 하나하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엔틱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일본풍. 이름이 미즈노시 할 때부터 일본 트리하우스 느낌 났어요. TV에 진짜 많이 나오시고. 왜 우리는 모르지? 내가 그 사장님한테 어머 사장님 TV에서 10년 전에 봤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여유 있게 웃으시면서 어떤 TV인지 난 몰라요. 한 60번 나왔나? 많이 나왔나 보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벽골제도 무료로 갔다 왔잖아요. 미즈노시도 무료였어요. 좋다. 커피가. 그래서 애들은 이제 저녁 먹기 전이라서 차 안 주고 다 제 거. 그래서 저는 한 잔 마시고 나머지는 테이크아웃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진짜 여러분 꼭 가보세요.
저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전북 투어 패스가 진짜 너무 강렬해가지고 전 겨울에 추천해드립니다. 그 네. 성탄절쯤에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네, 성탄 네. 무슨 축제가 있었어요. 있었죠. 눈이 진짜 많이 왔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입장료를 내고 했을 때 전북 투어 패스권을 1인당 한 개씩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매가 그냥 있어요. 쓸 줄 몰라서 진짜. 그냥 막연하게 전라북도에 있는 관광지에서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전주 한옥마을을 갈까?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 들어보니까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많네요. 어쨌든 하루. 전라북도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있더라고 이게. 음. 그러니까 만약에 김제에서 다 쓰고 나서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면 부안으로 가도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저는 남편이 갑자기 매달 여행을 가자고 해서 좀 놀랐어요. 너무 좋은데요. 전남 신안군에 있는 퍼플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라색. 네, 보라색 네. 다리가 이렇게 세 개의 섬이 있는데 보라색 다리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걸어 다닐 수가 있는데요. 전 TV로 봤어요. 피디 봤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서울의 운현군, 경희궁 들어보셨어요? 거기 궁궐도 가보고 그 광화문 바로 앞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갔었고 3월 달에는 창녕에 우포늪이라고 애들 교과서에 나온대요. 거기도 한번 갔었고 그 바로 창녕에 옛날에 부곡 하와이 들어보셨어요? 아 저 들어봤죠. 그거 대구 어딘가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바로 여기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운영 안 하는데 그 부곡 온천이 나오는 그 숙박업소에서 잠을 잤는데 방이 있고 그다음에 욕실이 그냥 우리 소규모 옛날 무슨 동네 조그마한 목욕탕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탕이 들어 있어요. 탕이 있어요. 그래서 물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결혼식이 있기도 해서 익산 이사하기 전에 살던 이천까지 해가지고 거의 매달 어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달 해보니까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여행 비용이 장난이 아니라고 이러다가 거덜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달 여행 가자고 했을 때부터 이미 예측했거든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 거라는 거를. 근데 우리 남편 단점이 가까운 미래를 내다보질 못해요. 먼 미래, 노후는 잘 준비하고 있는데 가까운 미래를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되도록이면 가까운 곳으로 다니고 지금 좋은 팁을 얻었잖아요. 전북 투어 패스. 이거 뭐 사서 김제에서 하루 놀고 진짜 전주에서 또 사서 하루 놀고 이렇게만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저희가 이제 많이 커서 3명에서 전에는 1인분으로 됐거든요. 근데 이제 3명에서 2인분이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숙박료도 우리 애들도 이제 거의 어른 취급하잖아요. 한 명당 10,000원 추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남편은 집돌이였거든요. 남편의 휴식은 집에서 청소하고 TV 보고 낮잠 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청소를 하시네요. 네, 그쵸. 굉장하신데요? 근데 저희 남편은 빌 받으면 청소를 6시간씩 해요. 그 저희 집에 한번 초대.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가까운 데도 다니고 이제 하면서 좀 여행을 좀 자주 하고 싶어 하는 저와 비슷한 성향으로 바뀌어서 그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이제 11년 이제 됐는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어휴, 좋으시겠네요. 두 분 이야기 들으니까 저는 먼 세계의 이야기 같아요. 그래요. 다시 만난 세계죠. 그 나름대로 그때는 또 그 나름대로 이제 남매 데리고 잘 다녔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더 좋아져서 세상이 맞아요. 길이 또 예, 잘 났잖아요. 요새는. 예. 그 부곡 하와이 하는데도 참 그때는 큰 관광지였죠. 그래서 맞아요. 몇 번 갔는데 지금은 가셨어요? 또 다르게 됐네요. 참 세상은 거기 하루가 벚꽃이 달라. 예쁘게 폈어요. 실컷 구경하고 왔어요. 경남에서. 예. 저는 병원 순례만 했어요. 몇 개월 동안에. 갑자기 온 세상이 다 파란 거야. 형광등 불도 파랗고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안과를 갔더니 아유 이제는 수술할 때가 됐네요. 그러면서 수술 날짜를 받고 수술을 하고 저녁에 와서 10여 년 산 집이니까 그 안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여 년 산 집이니까 잘 더듬거리면서 화장실도 갈 수 있겠지 했더니 아니죠. 어머 아니에요. 문턱에 걸려서 싱크대에다가 이마 찍고 무릎 문턱에다 찍고 그런 걸 보내면서 아니구나 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고는 이제 눈 수술은 이제 무사히 이제 끝나고 있는데 이제 또 치아가 고장이 나가지고 또 한 군데는 갔더니 엄청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아무리
내가 치과를 모른다 해도 이는 괜찮게 쓰고 있는데 왜 씌우자고 하지? 그거는 이건 아닌데 하고는 또 다른 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는 염증이 있으니까 치료해야 되고 이는 괜찮은데 왜 손을 대느냐고 우선 아픈 것만 치료하자고 해가지고 거기서는 부자 됐어요. 돈을 좀 덜 아껴서 그렇죠? 예, 네. 비용이 덜 들어가서 네. 그냥 있는 일을 손을 안 대고 손 댈 일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치료 중이신 거예요? 예, 지금도 치료 중인데 이제 근데 잘 모르겠어요. 말씀 안 하시면은 전혀 모르겠어요. 5월이면 이제 완전 끝나요. 네. 네. 미리 축하드려요. 네. 어디 가면 처음에는 뭐 줄 때도 입도 못 벌리고 고개 숙이고 먹었는데 이제는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그럴 수 성분이 있지. 하나쯤이야. 그러고는 당당하게 먹어요. 네, 그렇군요. 그랬는데 혹시 그러면 여행도 이렇게 다니시고 치료도 받고 이렇게 보내셨다고 했는데 이번 봄에 혹시 새로 뭔가 시작한 일이 있으세요? 예, 시작한 일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뭐 하세요? 새로운 일을 이제 제 적인데 동에서 전화봉사가 있더라고요. 전화봉사 뭐예요? 전화봉사요? 예. 어. 그래서 5년이나 통장 회의를 다녀도 그걸 몰랐었는데 이번에는 알게 돼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뽑기를 했는데 네. 젊은이들을 물리치고 제가 됐어요. 와, 그게 어떤 축하.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담당자를 정해주더라고요. 네, 사무실에서.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전화를 다 해요.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 혼자 사시는 분들? 예, 혼자 예. 사시는데 병원은 어떻게 다니시는지 식사는 하시는지. 안부 전화. 네, 그리고 이제 또 2달에 한 번씩 가정 방문을 하고요. 둘이 그 이렇게. 통화했던 분들 네, 가정을 분들을. 방문해요. 네. 네. 그랬는데 난 별거 아닐 줄 알았더니 7명 전화를 하는데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오, 전화하고 전화한 메모하고. 네네. 그래서 와 이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큰일이네. 서로한테 큰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수선아님도 혼자 사시지 않아요? 예. 응, 그러니까 계속 같이 공감도 형성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첫 달은 머리가 멍해서 이상했는데 이제 2개월 끝났잖아요. 마지막 주니까. 네. 2개월째 되니까 조금 요령이 생겼어요. 네. 이제 막 시작하셨구나. 예. 너무 좋은 일 하고 계신 것 진짜요.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도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이렇게 전화해 주시니까 참 고맙다고. 그리고 또 우리 수선아 DJ가 말투가 굉장히 상냥하시고 친절하잖아요. 그래요. 응, 그러니까 네. 이제 전화 오면 반갑고 이제 할 얘기도 많아지고 그리고 저는 원래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랑 할 얘기가 많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자주 통화하는 사람하고 할 얘기가 더 많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완전 공감돼요. 그 말도 맞아. 저는 이번 봄에 새롭게 저는 그냥 요즘에 아이들 집밥 잘 먹이기 프로젝트 나름. 예. 원래 잘 먹이지 않았어요? 아니요. 막 잘 시켜 먹기도 하고 잘 사 먹기도 했었는데 요즘에 학교 들어가고 나서 아침밥을 꼭 먹여야겠더라고요. 저는 안 먹였어요. 아침밥 먹이긴 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유치원에 먹었죠. 가면은 간식을 먹으니까 부담이 덜했거든요. 근데 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밥을 먹여야겠다는 약간 고정관념이 제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생각해 보니까 배고프다 소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그래요. 일어나면. 그래서 이게 꼭 굳이 뭐 쌀밥이 아니더라도 뭔가 좀 든든하게 먹여야겠다라는 생각에 아이들 그냥 밥 잘 챙겨 먹이고 그다음에 애들 갔을 때 낮 시간 동안 제가 따로 공부를 좀 시작한 게 있어서 공부 어떤 거? 상담 심리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진짜 어려운데 재밌어요. 재밌죠. 제가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학문이더라고요. 너무 그렇죠. 재밌어서 상담 심리 공부 시작했고 그다음에 하던 일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열심히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저는 작년에 제가 교통사고 2번 났었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치료도 다 받고 끝나고 제가 이제 교통사고를 2번 겪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낫냐면 누워 있는다고 빨리 낫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걸어야 빨리 좋아지고 허리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못했던 탁구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다녔던 탁구 클럽으로 안 가고 신동 주민센터에서 탁구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지하에 내려가면 탁구대가 한 6개가 있고요. 탁구 로봇도 있고 탁구 레슨 하는 데도 있고 단체로 레슨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아무튼 제가 다른 지역 주민인데도 이렇게 녀석이 있으니까 받아주더라고요. 잠깐만요. 탁구 로봇이요? 탁구 로봇 몰라요? 탁구 로봇이 뭐예요? 그냥 걔가 쳐주는 거예요? 쳐주는 게 아니라 어. 탁구공을 쏴주는 거죠. 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 설정을 하면 돼요. 속도나 높이나 그다음에 왼쪽으로 오게 할지 오른쪽으로 오게 할지 그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건데 탁구 로봇을 치는 이유는 자세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내 평생 처음 시작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드럼 배워요. 드럼. 아 드럼. 네. 오 진짜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요? 진짜 잘 네, 어울린다. 오케스트라를 보면 현악기, 관악기 다 있는데 가장 제 눈에 멋있어 보였던 게 이렇게 북 알아요? 이렇게 세워놓고 치는 북 말고 이렇게 뉘어놓고 북이 큰 게 3개가 있는데 그거를 막 둥둥둥둥 치는 거 있죠. 그게 항상 인상 깊었었는데 저희 교회가 작년 가을에 작은 도서관을 개관을 했어요. 부설로. 근데 거기에서 이제 드럼 수업을 개설을 해준 거죠. 그래서 5명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시간에 이렇게 쳐보고 배우고 하고 있는데 2월부터 했어요. 2월, 3월 지금 이제 3개월째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스트레스가 풀린다거나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재밌고 첫 달이 어려워요. 처음에 2번, 3번 배울 때 왜냐면 몸이 안 따라주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쿵, 딱, 치 이걸 하면서 쳤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노래에 맞춰서 기본 치는 거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된 것 같아요. 오, 네. 빠르네. 드럼 진짜 배우고 싶은데. 그렇죠. 저 좀 알려주세요. 다음에 우리 드럼 있는 곳에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제가 한번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리스트가 진짜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드럼이고 그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직장인 밴드 아, 보컬하기. 얼마 전에 모집하는 글을 내가 봤는데. 봤는데 저도 봤어요. 봤는데 저녁 시간에 막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어. 왜냐면 직장인 어. 밴드잖아요. 직장을 끝나고 하는 거니까. 그런 로망이 있고 나중에 좀 애들 키워놓고 한번 도전해봐요. 같이 해요. 참 저희 같이 해요. 우리요. 참 저 이번에 배우고 싶은 노래가 하나 생겼어요. 노래요? 네, 같이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우리 엄마들의 수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1부가 벌써 이렇게 지났어요. 노래 듣고 오셨고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 가사도 좋고 힘 있는 노래네요. 그쵸? 그나저나 보름 DJ님은 선곡을 다양하게 하네요. 어디서 노래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곡을 좀 금방금방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잘 찾고 하시는 것 같은데 노래도 많이 알고 계시고. 잘 떠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제가 전에는 가끔 노래방 갔을 때 이거 노래 맞아. 이거 좋지. 그 보통 제가 회식 같은 거 해보면 노래방을 가면 부르시는 곡들만 찾아서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방에 가면 책이 있잖아요. 노래책이. 그러면 그걸 보고 이렇게 넘기면서 아는 노래를 발견하면 이거 불러볼까? 하고 저는 그걸 불러요. 근데 그래요. 노래방에서 부르기 어려운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거 좋은 노래긴 한데 근데 오랜만에 봤네 하고 그걸 막 적어놔요. 들어보려고. 그런 식으로 하고요. 또 요즘에는 제가 차만 타면 라디오를 켜거든요. 그러면 기독교 방송도 들었다가 또 MBC도 들었다가 SBS도 들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노래 뭐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네이버 앱 어플을 켜요. 네이버 어플을 켜고 그 무슨 검색하는 거에 음악 검색이 있거든요. 그거를 누르면 네이버 어플이 이렇게 듣고 무슨 노래인지 찾아줘요. 가수 이름이랑 그 공명이랑. 그래서 그렇게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는 그냥 반가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신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지금 뭔가 무슨 숨은 명곡을 찾았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모으다 보면은 선곡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가사도 같이 캡처를 해두면 대본 쓸 때도 엄청 편해요. 세상에 진짜 우리가 진짜 지금도 한 달에 새로운 노래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도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노래들 중에서도 좋은 노래가 많으니까 또 덕분에 저도 노래를 더 많이 알게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대본 쓰면서 선곡했던 노래들을 다 들어보면서 제가 썼거든요. 가사도 다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면서 감상을 하니까 되게 운치가 있었어요. 저는 대본을 밤에 써요. 대본만 아니라 글을 쓰는 일이 있으면 저는 거의 밤에 써요. 왜냐하면 낮에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잠자고 나서 잠들면 남편도 자고 이제 저 혼자만 깨어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 들으면서 대본 쓰면서 구상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 때문에 또 기쁘고 사실 창작의 고통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쓰다 보면 나 오늘은 4페이지까지만 써야지 하다가 나중에 보면 6페이지까지 막 쓰고 있어요. 그렇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노래방을 한 번을 갔어야 됐는데 지금 요즘에 스트레스가 거의 없나 봐요. 제가 바쁘게 사는데도 노래방을 가본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딸들하고 아들하고 같이 해서 작년 가을에 가고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꽃피는 봄이 오면을 들으니까 이거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노래방에 막 가고 싶어졌어요. 에너지윤 오늘 저랑 노래방 언제 갈지 날 잡고 가게요? 그러니까 5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어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바쁜 사람들이라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알았어, 이따 잡고 가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어찌 해가 갈수록 빠른 곡보다 계속 느린 노래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발라드만. 나만 그런가요? 저도 락 발라드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느린 노래 있잖아요. 막 서문탁, 김경호, 저는 박혜경 좋아했어요. 박혜경, 엠솔 맥스, 박하효유, 약간 이런 이 시절 노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그 시절의 노래만 트는 그 라디오가 있는데요. MBC 채널에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 라디오 시대라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라디오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선곡이 대부분 90년대 노래예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막 이런 변진섭 노래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한번 꼭 들어보세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렇죠. 네. 곧 있으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다 있는 5월이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때가 이미 5월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올해 처음으로 우리 애들한테 어린이날에 장난감을 안 사주려고요. 해마다 제가 애들 데리고 장난감 가게나 이제 대형마트에 가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저렴해봤자 2만 원, 3만 원은 넘잖아요. 그렇게 몇만 원짜리 장난감을 고르게 해서 사줬었는데요. 공감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오래 가지고 놀지 않아요. 장난감은. 제가 저번 달에 문화상품권이 조금 많이 생겨서 애들 데리고 처음으로 서점에 가게 됐어요. 대한서림이 지금 원래 익산역 앞에만 있었는데 어양동에도 있잖아요. 네, 있더라고요. 우연히 그 뒤에 있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간판이 보여서 한번 같이 가볼까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요즘 책들은 한 권씩 비닐로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볼 수 없는 책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인 건지 아니면 제가 서점을 너무 오랜만에 가서 느끼는 건지 요즘에는 책이 저렇게 나오는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처음으로 서점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들이 사고 싶은 책을 골라본 거죠. 그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는데 세상에 책 한 권이 이제 10,000원이 넘네요. 13,000원 이렇게 하고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장난감은 제가 잘도 사줬는데 왜 책 한 권 13,000원이 아깝게 느껴지는지 아마 다른 어머님들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도서관이 많아져서 그런가요? 지금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안에도 작은 도서관이 있잖아요. 바로 앞에. 그래서 그런 건지 제가 스스로 참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근데 골라보라 하니까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자기한테 맞는 뭐 양서라고 하죠. 질 좋은 책 이런 거를 잘 못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특별하고 좀 좋은 경험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번 어린이날에 책 사줄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아이들이 슬프대요. 슬퍼. 네, 옷이나 신발 같은 좀 오래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제가 고르게 해주려고 해요. 에너지는 뭐 어떤 거 사줄 거예요? 저요 아직 고민 중이에요. 지금 닌텐도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직 아이가 그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한 번 해본 거예요. 이제 재밌대요. 그렇죠. 게임이니까 비싸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양가 네. 할머니한테 지원도 좀 받아서 닌텐도를 사줄까 아니면은 이제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혹시 넘버블럭스 아시나요? 넘버블럭스라는 모르겠어요. 게 있는데요.
그런 블럭이에요? 예, 블럭 같은 교구를 사줄까 지금 그거 사주세요. 고민 중- 아, 왜냐면 닌텐도는 제가 이제 수업 다니면서 애들 많이 보잖아요. 네. 일단 게임이잖아요. 게임은 솔직히 시키려고 하면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게임이 좋지 않다는 건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닌텐도 요즘에 한 15만 원, 20만 원 하나에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한 번 사주면 이제 얘들이 게임을 하다가 또 다른 팩을 사달라고 해요. 그 팩을 계속 끼워 근데 그 팩 하나가 5만 원, 7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그 둘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블럭. 왜냐면 동생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벌써 게임을 하는 거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건 그런데 아무튼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은 그게 게임이라고 해서 뭐지 뭐 나쁜 게임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 활동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위?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 그 같이 TV에 연결해서 하는 동생이. 뭐 그거 말하는 그런 거죠? 걸 말해. 그런 걸 시켜주고 싶은데 고민 중이에요. 근데 오늘 안에 고민을 끝내야 돼요. 오늘 안 해요? 왜냐면 배송해야 되잖아요. 이제 시켜야 되니까. 그러네. 네. 그 다른 선배님들한테도 조금 조언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래요. 부럽습니다. 저는 네. 이제 손자 손녀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알 수 없잖아요.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건. 이게 저는 그냥 현금으로 줘요. 최고예요. 하고 싶은 최고. 거 사. 어. 너희들이 갖고 싶은 거 가져. 그러면 그냥 지금 엄마나 아빠가 엄마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뭐 해라 하면은 할머니 싫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하고 싶었던 거 해 하면은 너무 좋아해요. 오, 진짜 지혜로우신데요? 근데 그게 훨씬 좋은 게 저희처럼 만약에 좀 고가의 제품을 사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지효분들 감사하게 이렇게 해서 합쳐서 또 사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감사하죠. 예. 마음 맞아요. 써주시는 네. 게. 맞아요. 저는 어린이날 선물을 처음 받았을 때가 6살 때였던 것 같아요. 오.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1,000원짜리였어요. 1,000원짜리 마루 인형 똑같은 걸 3개를 사가지고 그때 오셨는데 1,000원이면은 큰 돈이죠. 옷 색깔은 다 다르고 그래서 언니들하고 그때 동생이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3명이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가지고 놀았었는데 그 기쁨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기쁨이 며칠 가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원광대에서 하는 어린이 큰 잔치 있잖아요. 거기에 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익산에 이사 온 지 3년이 지금 돼가는데 어린이날 행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니까. 그래서 되게 아쉬웠어요. 작년에도 잠깐 가봤는데 그냥 간단하게 놀이키트만 제공해주고 알아서 놀으라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한대요. 그리고 중앙체육공원에서도 한다고 하니까 저는 2군데 다 가보려고요. 근데 제가 또 오늘 좀 새로운 소식을 알았어요. 용안에 있는 생태공원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행사가 있대요. 생태공원이 아니고 그 승마장. 맞아요. 공공 승마장 생겼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도 무슨 행사가 있대요. 그래서 어린날만 그거 좋아 되면 보이던데요? 우리 애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생각 때문에. 맞아요. 어린이날 그래요. 맞아요. 어린이날이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날 네, 윤상의 한 걸음 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네, 그렇죠. 가정의 날이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죠. 저는 저희 할머니들 있잖아요. 친할머니, 외할머니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가끔 이렇게 할머니 밥이 참 그리워요. 할머니 밥이 나 할머니 품이 그리운데. 할머니 품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할머니 품, 할머니 밥, 할머니 손길. 하면서 막 내 강아지 왔냐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던 그런 손길이 참 그립기도 하고 이제 할머니가 서울에 계시고 저는 이제 경기도로 이사를 왔었을 때 전철을 타고 할머니 집에 가면은 할머니가 힘든 몸을 막 이끌면서 내 새끼 왔냐고 하면서 막 밥 차려주시고 갑자기 막 자고 가라고 하고 막 그냥 너무 그리운데 아까 수선아님이 손녀분하고 예쁜 손녀분 2분하고 공주님들하고 카페 가서 그 얘기 딱 듣는데 난 하루 저 좀 빌려주세요. 우리 공주들은 아니 수선아님은 수선아님의 시간을 제가 조금 더 젊어지게 노력해볼 테니까. 그럼 전 영광이지. 손녀보다 나이가 제가 많을 테니까. 그래도 부럽네요. 20대 때 할머니가 있었잖아요. 저는 없었어요. 할머니는 고3 올라갈 때 딱 그 고2 때 1년 동안 집에 딱 모셨는데 그때 좀 노안으로 지금은 고관절 수술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고관절이 좀 안 좋으면은 그냥 앉아 있는 상태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생활하시다가 기저귀 차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딱 1년 아프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저 고3 되는 새해 첫날에. 네. 정말. 그랬고 할아버지는 중3 올라갔을 때 그때 3.1절인가 그때 돌아가셨고. 예. 그래서 20대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추억이 있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아직도 할머니랑 그 지역 축제 가가지고 찍었던 사진, 지역 축제 그런 데 가서 찍었던 할머니랑 셀카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가끔 이렇게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막 물밀듯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수다님 저랑 데이트 한번 해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럼 우리- 결혼하고 시할머니가 계셨어요. 아. 92살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쌍둥이 낳고 나서 그 아들을 임신하고 있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할머니랑 한번 꽃구경을 간 적이 있어요. 벚꽃놀이. 그래서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시아버지가 바로 출력을 그 이날을 하셔서 집에 가지고 있는데 한 번씩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가장 최근에 저 할머니의 모습은 이제 시할머니였으니까 무섭기도 했는데 그 생각이 좀 자주 나는 것 같아요. 자, 3. 와, 드디어 2023년 올해 첫 사연이 들어왔어요. 오, 짝짝짝. 이거는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 에너지윤 DJ가 읽으면 참 그러게요. 좋을 것 제가 같아요. 왜 읽으면 어울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서 1시간 넘는 지역에 근무한 남편이 더 먼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이번 달부터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처음 발령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무 느낌 없더니 정말로 집에 남편이 안 오니까 많은 감정이 들더라고요. 전에 집에 늦게 들어올 때는 걱정이 돼서 잠도 잘 못 잤는데 늦게 퇴근해서 식사할 때마다 왜 이리 귀찮게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제 고요한 집에서 밤에 혼자 집 정리와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 자리가 생각나서 눈물이 났어요. 그 순간 보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했더니 아니 글쎄 남편이 즐겁게 회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눈물이 쏙 들어가긴 했지만 제가 우주새 방송 좋아하는 걸 남편이 알기 때문에 듣게 된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뭘까요? 새벽에 출근하고 늦게 들어오는 당신이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그랬어. 이제 타 지역에서 새롭게 근무하는 당신의 삶을 응원하면서 이제 당신도 저녁 시간이 있는 삶을 살길 바랄게. 듣고 싶은 노래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DJ분이 선택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무학로에서 둥이둥이님께서 보여주신 동이동. 사진 동이동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와, 아니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DJ가 누굴까요? 설마 저일까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에게 애정 표현 해주신 분은 이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역시 예쁜 말은 서로를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연 보내주신 동이동이님께는 저희가 따로 연락드려서 어마어마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또 듣고 싶은데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팟빵 우주새에 링크 있고요. 눌러주시면 사연 접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연 주신 동이동이님, 아이들은 몇 살일까 궁금하네요. 아빠를 한참 찾을 때인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으니까 요즘엔 워낙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서 어쨌든 네, 우리 DJ 에너지윤 어떨 것 같아요? 혹시 남편이랑 이 상황에서 주말 부부가 된다면? 저는 일단 지금 한참 고민했었어요. 저희도 아 그래요? 주말 부부를 저희가 어디하고 남편이 어디? 바쁘니까 서울하고 이제 여기랑 여기하고. 고민을 막 했었는데 저희는 포기했어요. 주말 부부를 포기했어요. 왜? 저희는 그래도 저희 남편 바쁜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아침에 일찍 평일에는 나갔다. 거의 뭐 평일에 못 보는 걸로. 밤늦게 저만 보죠. 저만 아이들은 아침에 잠깐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잠깐씩 아빠를 보잖아요. 아빠의 흔적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말에도 아빠랑 온전히 집중해서 육아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아껴보고자 제가 좀 더 부지런해지기로 하기는 했는데 네. 그랬군요. 네. 부부 사이가 좋다면 주말 부부는 싫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닥 좋지 않은 시기라면 잠시 주말 부부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한 달에 2번 만나면서 지내던 시기도 보내봤지만요. 아, 그래요? 웬만하면 같이 사는 게 좋아요. 공감되는 게 남편이 늦게 오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저의 경우는 남편하고 애틋해서가 아니었고요. 매일 같이 자는 사람이 옆에 없으니까 그냥 허전해서 이상해서 잠이 안 오던 거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저희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남편이 없으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던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그런데 지금 사연 보내주신 동인우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주말부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 제가 봐요. 만약에 동인우님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또한 잘 받아들이고 나름 되게 많은 걸 이렇게 파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되게 잘 지낼 것 같아요. 주말부의 장점만 생각하면서. 그렇죠. 예. 아마 서로 각자 자기의 음. 시간이 많아질 더 거예요. 애틋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주말만 기다려지고. 애틋해지는 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각자의 스스로 이제 먹고 씻고 그다음에 뭐 치우고 빨래하고 이런 거 각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조금 없어진다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기속 말이에요. 그렇죠. 네. 사람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5월에는 가정의 달이잖아요. 스승의 날도 있는데 그 뒤에 부부의 날도 있대요, 수사님. 그렇죠? 맞아요. 그 부부의 날은 혹시 챙겨보신 적 있어요? 부부의 날이요? 부부의 날 챙겨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전 작년에 오. 남편이 오늘 부부의 날이래 같이 오. 밥 먹자 해서 둘이서만 점심을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그때 애들 애들 학교 학교가 갔을 때? 그 어린이집 가고 없을 때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걸 선물해주고 싶어요 남편한테. 어떤 뭐냐면 우리 남편이 옛날에 신혼 때 아버지 학교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저랑 이제 신혼 때 부부 학교를 참여하고 나서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미리 해보라고 해서 그냥 아버지 학교를 했었는데 그때 숙제로 내 아내가 아름다운 20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써서 코팅을 해서 지금도 냉장고에 붙어 있거든요.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써있어요. 너무 쓸 게 없었나 봐요. 요리는 잘 못하지만 맛있는 반찬을 잘 얻어오는 점. 그리고 남편이 벌고 있는 것이 충분한데도 맞벌이를 하는 점. 그리고 회사에서 제가 그때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그 텔레마케터 할 때였거든요. 그 계약하면 그날 뭐 사은품 같은 게 걸리는데 그게 주로 주방용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도 버는데 가끔 살림살이를 받아오는 점. 막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엄청 웃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남편이 멋진 이유를 20가지를 써서 편지를 한번 써볼까 고민하고 있어요. 편지 오, 주시면서 좋은 생각이다. 뽀뽀도 한번 해주세요. 네,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이 저희 남편하고 저랑 싸웠던 그 시절을 알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한번 남편 볼에 뽀뽀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애들이 엄청 좋아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엄청 좋아해요. 이래요. 왜 했더니 이상해. 진짜 많이 싸웠던 좋으면서. 시절에는 애들이 대화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대화를 하고 있으면 싸우는 것 같고 지금 안 싸우고 있어도 왠지 대화하다가 싸울 것 같으니까 그런 시절을 또 지나서 이렇게 왔네요. 그래요. 주말 부부 장점 단점 다 있겠지만 진짜 에너지 말처럼 장점을 또 최대한 잘 받아들여서 어쨌거나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한다고 해서 주말 부부를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 상황이 주어진 대로 그 시기를 잘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곡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마지막 마지막 곡이요? 네. 네, 마지막 곡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노래로 막 사연도 받고 노래를 이렇게 신청곡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공감받고 위로받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네, 이번 마지막 곡은 테이의 같은 베개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네, 설마 듣고 울지 마시고요. 네, 엄마들의 수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5월 되시기 바랍니다. 태희의 같은 베개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엄마 편 여러분 편입니다.